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 유명 유튜브에 출연한 전 서울대 이황재 교수의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말을 하기에 반론을 합니다. 그 유튜브는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5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채널이기에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황재 교수가 언급한 내용 중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가 감기나 독감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50대 이하는 백신이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 세 번째, 집단 면역은 가능하지도 않고 변이종 델타 바이러스는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가 틀린말이다. 변이는 바이러스가 접종해도 감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네 번째, 사스나 메르스는 치사율이 훨씬 높아 30%가 되어도 만약에 감염돼 가면 10명 중에 4, 5명은 사망을 해버리니까 숙주가 없었어. 더 번식할 숙주가 없기 때문에 메르스나 사스가 중단되었다. 사라졌다. 다섯 번째, 백신 구입 시에 우리나라가 사망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서약서를 쓰고 백신을 구입했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을 해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오 선진국들이 백신을 팔기 위해서 제약회사들과 과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여섯 번째, 서울대 오명돈 교수가 발언한 집단 면역이 어렵다. 이것을 아예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명돈 교수가 발언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반론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이 더위에 실신까지 하면서 숨쉬기도 힘든 방호복을 입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정말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감기나 독감 때문에 우리 의료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의료진들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국경을 폐쇄하고 감염자 많은 나라는 입국도 시키지 않는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 이런 일을 감기나 단순한 독감 때문에 하고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료진이나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황재 교수님, 2015년 한국 메르스 종식은 사람이 많이 죽으니 숙주가 없어서 멈췄다고요?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약 20%의 사망률입니다.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186명 감염에 38명이 사망했는데 숙주가 없어서 메르스가 종식되었다? 그럼 우리 5천만 국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스도 2002년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약 8천여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774명이 사망한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11% 정도 되었습니다. 치사율은 나라마다 다른 게 위생시설이나 기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접종 희망자가 1%도 안 된다라고 한 말은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접종 희망자가 80% 가까이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멀쩡한 사람이 사망해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기저질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예 사람이 40이 넘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무릎, 허리, 기저질환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신 맞지 않았다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이 말은 저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오명동 교수님이 집단 면역 어렵다라고 하신 것은 백신 접종 속도가 늦고 접종률이 70%를 금년 10월까지 하겠다 하는 그 발표를 목표에 도달하기도 어렵고 또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변이가 계속 생기고 백신을 맞지 않은 30%나 있고 접종 후에도 항체가 8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것이지, 집단 면역이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이 백신 면역은 코로나19에 전혀 안 됐다, 이 말은 과장되고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치사율이 낮다고 하신 것에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치사율이 낮아지는 것은 1차 접종이라도 한 국민이 30%, 40% 정도 되니까 치사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그 선진국들이 백신 팔려고 경제를 망치겠습니까? 감염돼도 99.5%가 자연 치료된다는 이런 말은 누구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이 방화벽이 불을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불이 나면 방화벽이 탁탁 있으면 불이 번지지 않는 것을, 그게 바로 우리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이 백신 접종이 많아야지 그 바이러스 전파가 줄어드는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백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백신 안 맞아도 된다, 이런 말은 정말 상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로 일일이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참 일일이 다 반박하지 못하는 것, 제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듣는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코로나19는 감기나 몸살이 아니고 감염돼도 감기처럼 낫는다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백신을 기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도 부탁드립니다. 백신 부작용은 인과관계 따지지 말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접종률도 올라가고 마스크 벗는 날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던 멀쩡하던 사람이 앓고 있던 기저질환 하나 있다 해서 백신 맞고 죽는다면 이것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벗는 날이 하루라도 빠르게 다가오려면 정부에서도 그 백신 접종 휴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